집이 아무리 예뻐도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없다면 그건 위험한 집이에요. 노년에는 어떤 집을 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시골에서 텃밭 가꾸고 새소리 들으며 사는 한가로운 전원 생활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 대부분은 다시는 안 간다고 불행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평안함을 유지하려면 관리가 꽤 많이 필요하고 그 관리가 곧 노동이고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은 자잘한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배수관이 막히고 벽이 새고 전기와 수도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며 해마다 무언가를 고쳐야 합니다. 눈이 오면 눈을 치워야 하고 벌레가 나오면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누군가 대신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없다면 결국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하고 그게 몸과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한 번의 실수나 사고가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년에는 언제든지 건강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쓰러질 수 있고 병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119가 오기까지도 오래 걸리고 응급실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돼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생각 이상으로 커집니다. 결국 전원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체력도 있고 부지런하며 혹은 관리인을 고용할 비용 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 대부분은 꿈꾸던 전원 생활이 감당 안 되는 현실로 바뀌고 그때부터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서 오히려 병이 납니다. 그래서 노년의 집을 고를 때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젊을 때 집 고를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돌봐줄 수 있는 편안한 집. 그것이 노년의 진짜 좋은 집입니다. 다음 5가지 기준은 실제 많은 노년 세대가 거주 후 만족하거나 반대로 후회한 이유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노년에는 적당한 크기의 집으로 가세요. 24평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이 크기면 부부가 살기에도 딱 좋고 방도 적당히 있어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겨울엔 난방비도 덜 나가죠. 작은 집일수록 재산세가 덜 나옵니다. 평생 현금 흐름이 중요한 노년기엔 고정비 하나라도 줄이는 게 큰 여유로 이어지죠. 30평이 넘는 대형 아파트는 청소와 관리가 힘들고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 텅 빈 방을 보며 외롭게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언젠가 와서 자고 갈까봐 큰 집을 사두지만 막상 자녀들은 잘 오지도 않고 와도 자고 가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은 근처 특급 호텔을 잡아주는 게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합니다. 결국 매일 사는 나만 집 안에서 지쳐갑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집도 피하세요. 예를 들어 부부라면 10평 미만의 원룸이나 초소형 아파트는 피하는 게 좋아요. 짐이 놓일 데가 부족하고 냉장고 하나만 놔도 동선이 막히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좁은 공간은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산다면 한 사람이 쉬는 동안 다른 사람은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기 쉬워요. 결국 노년에 딱 좋은 집 크기는 작지만 답답하지 않은 정도, 즉 18평에서 24평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살기 편하고 비용도 아끼고 혼자 있을 때도 적적하지 않은 아늑한 크기, 그게 진짜 오래 살기 좋은 집입니다. 두 번째, 노년에는 마트나 시장, 쇼핑몰이 가깝게 있는 집으로 가세요. 집은 외로움에서 나를 지켜주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전원주택은 처음엔 참 좋아 보여요. 고요하고 새소리 들리고 나만의 시간이 많을 것 같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보내는 날이 생깁니다. 며칠은 괜찮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하루가 길고 무의미하게 흘러가요. 그때부터 슬슬 몸도 처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잠도 잘 안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년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론 쓸쓸함과 무기력이 쌓이는 거죠. 반대로 도심에 살면 마트에 장 보러 나가면서 사람도 보고 쇼핑몰도 구경하고 시장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확 달라져요. 누군가랑 인사 한마디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하루의 활력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너무 고요한 곳보다는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동네가 훨씬 따뜻해요.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와 천천히 마음을 잠식하고 몸까지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요한 자연보다 적당한 소란이 있는 동네로 가세요. 세 번째, 노년에는 큰 병원 근처의 집으로 가세요. 지금은 괜찮다고요? 누구든 나이 들면 몸 어딘가 아프기 마련이에요. 지금은 멀쩡한데 뭐. 그렇게 말하던 분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밤중에 가슴을 움켜쥐고 앉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병원은 가끔 가는 곳이 아니라 자주 가는 곳이 되고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밤 11시.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졌어요. 뇌졸중 초기 증상입니다. 이럴 땐 단 몇 분 안에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전원주택은 주소 찾는 것도 어렵고 구급차가 길을 헤매는 경우도 흔합니다. 병원까지 가는데 40분 넘게 걸리면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립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에 사시던 한 어르신은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119에 전화했더니 주소 설명만 10분, 병원 도착까지 1시간이 걸렸고 결국 수술이 늦어져 평생 보행기를 쓰게 됐다고 해요. 반면 도심에선 단지 앞으로 바로 구급차가 도착하고 큰 병원까지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 차이가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또 병원뿐 아니라 약국도 중요해요. 감기약 하나, 파스 하나 사러 가는 게 전원생활에선 일이 되지만 도심에선 산책 겸 가볍게 다녀올 수 있어요. 병원도, 약국도, 응급차도 가깝고 빠르게 닿는 동네. 그게 노년기 안전의 기본입니다. 집이 아무리 예뻐도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없다면 그건 위험한 집이에요. 네 번째, 노년에는 공원과 산책로가 있는 집으로 가세요. 운동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환경이 훨씬 중요하죠. 특히 나이 들수록 몸이 먼저 무거워지고 귀찮아지기 때문이에요. 집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공원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벤치가 있고 꽃이 피어있는 길이 있다면 슬리퍼 끌고도 나갈 수 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걷는 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집 앞에 걷기 좋은 길이 있으면 아침에 햇살 받으며 1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되고 기분이 확 달라져요. 계절 따라 달라지는 나무 냄새 맡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죠.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 중 하나가 근감소증입니다. 몸의 근육이 서서히 빠져서 예전처럼 쉽게 걷지도 못하고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성은 폐경 이후, 남성은 60대 이후부터 급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조금씩 걷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 집을 고를 때 꼭 확인하세요. 인근의 공원과 산책로는 노년에 가진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 다섯 번째, 복지관, 주민센터 근처의 집으로 가세요. 나이 들수록 재미 속에서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집이 필요해요. 노년에는 하루하루가 심심하면 몸도 마음도 금방 늙어요. 반대로
오늘은 뭐 해볼까? 이번 주엔 어떤 모임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동네에 살면 활력이 돕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 꼭 봐야 하는 게 주변의 복지관, 주민센터, 50플러스 센터 같은 곳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예요. 이런 데서 뭐 하냐고요? 요즘은 상상보다 훨씬 다양하고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 50플러스 센터는 서울에 있는데 내 목소리로 유튜브 만들기, 스마트폰 하나로 단편 영화 찍기, 나도 한번 해보는 시 낭송 클래스, 라틴 댄스 기초반, 나만의 인생책, 만들기, 수업 같은 신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해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건강 스트레칭, 수채화 그리기, 하모니카 배우기, 스마트폰 사진 교실, 실버 요리 클래스처럼 손도 움직이고 몸도 쓰고 함께 깔깔 웃는 강좌들도 많고요.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들을 수 있고 거기서 친구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모임 약속도 잡히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하루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좋은 건 이곳에선 친구도 새로 사귈 수도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마주치다 보면 다음 주에 또 봐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긴 인간관계는 어색하지 않고 부담도 없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심심할 틈이 없는 동네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건강과 기분, 우울 예방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나이 들어서도 오늘 뭐 하고 놀까? 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동네. 이런 동네가 바로 나이 들어 살기 좋은 집이 있는 곳입니다. 나이 들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가 달라져요. 멋진 마당보다 겨울에 미끄럽지 않은 바닥이 더 중요하고 뷰 좋은 집보다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더 고맙습니다. 차 타고 한참 가야 하는 병원보다 골목 끝에 병원이 있는 집이 훨씬 든든하고요. 하루 종일 말없이 TV만 보다 잠드는 집보다 아침에 마트 가면서 이웃이랑 오늘 날씨 좋죠?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집, 그런 집이 진짜 편안한 집입니다. 이걸 놓치면 언젠가 꼭 후회하게 됩니다. 노년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집으로 꼭 가시길 바래요.